아침에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하다가 밥상을 차려주면 이제 개진상을 이제 차려주죠.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를, 분명히 우리 집은 토지 재산을 물려받은 적이 없는데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분명히 나는 도로를 걷고 있는데 가시밭길을 걷고 있고, 분명히 나는 우리 집은 비대가 있는데도 뭔가 되게 찜찜한 느낌을 계속 받으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나중에 집에 들어올 때쯤 보면 우리 애들은 핸드폰 보면서 히덕거리면서 들어와요. 이런 걸 보면서 인생에 과연 누가 피해자인가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누가 나와달래 뭐 이딴 개소리를 또 짓거리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가 나올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또 이런 말을 한다고 또 사랑과 애정 그리고 모든 사랑의 파워로 문 크리스탈 파워 같은 거를 막 날리시려는 학부모님들, 제가 솔직히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사춘기를 겪고 나면 제 말에 동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춘기 카페에 가보면 이게 뭐 어떤 분들은 ADHD다 뭐 이런 걸로 다 엎어 씌우려고 하고, 뭐 우리 애가 우울증이 있다 이런 걸로 엎어 씌우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진짜 너무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솔직히 그게 무조건 갑자기 발병하는 거야? 이렇게 지인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어렸을 때 자기 제어하는 거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러니까 조금의 어려움이나 불편함, 신체적 불편함을 참는 것들을 연습을 안 해서 ADHD가 오거나 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커가지고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면서 학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춘기 때 애랑 싸우다 보면 기가 빨려요. 왜냐면 그 전쟁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애들은 금수새끼이기 때문에 이게 반려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근거와 이유가 없이 본인의 욕망에 따라서 본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논리 구조를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의 말은 맞지 않는 거, 그리고 나를 억누르고 제어하는 것들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런 연습을 해야 사회성이 커지고 ADHD가 안 오고, 그리고 나중에 애가 그 제어하는 게 안정이 된다. 물론 여기서 제외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지인분께서 하는 말이, 태어날 때부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태어나는 애들도 있다. 그게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면 완화가 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꽤 많은데, 어렸을 때 훈련을 못 시켜서 결국에 성인이 되면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이런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에는 억울하기만 했는데, 나는 이거 원래 그래 막 이랬었는데, 다른 사람 안 그런 사람들 부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친구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지 않는 거죠. 사회 부적응이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 제가 한 번 더 전문가하고 얘기를 한 건데, 문크리스탈 파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돼요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애가 이상행동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감싸 안으면, 멀쩡하게 키우다가도 사춘기가 오면 이게 사람 새끼인지 아니면 동물의 새끼인지 아니면 새 새끼인지 아니면 그런 건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의 이상한, 그러니까 마음 상해죄? 우리 애가 마음을 상하고 자존감이 막 낮아지고, 옛날에는 그거 있잖아요. 옛날 용어 중에 우리 애 기 살려야 된다고. 그놈의 기 살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한 몇 년 전 얘기야.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A라는 남자아이에 아무 근거도 없는 욕을 하고 다닌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고 다닌 거예요. 막 소문을 내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A라는 남자아이가 들었어요, 그걸. 그 여자아이 옆에 B라는 남자아이가 있었어. 걔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야, 너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B라는 남자아이가 가서 A한테, 야, 네 얘기하고 다니더라. 그래서 A라는 남자아이가 다른 반이었는데 그 반에 와서 여자애 보고, 잠깐 나와보라고, 너 왜 내 욕하고 다니냐, 하지 말아라, 그러고 1차 경고를 줬어요. 그리고 또 하고 다닌 거야, 그 여자애가. 다시 2차 경고를 주려고 반 앞에 갔는데 여자애가 울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A라는 남자애랑 B라는 남자애 있잖아요, 말 전환에 둘 다 공개 사과를 하라고. 내가 협박을 느꼈고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에, 심리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다. 어머님들 혹시나 이거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정신병이에요, 진짜. 양 뜨셔야 돼. 어머니들 검사 받으셔야 돼.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학교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제가 주변에 유튜브 채널에서 섭외가 꽤 들어오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튜버도 아니고 인스타의 인플루언서도 아니에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일반인입니다.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의 일부를 계속 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예인이 되거나 뭔가 공인이 됐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월등할 정도의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함축적으로 받아들여 주길 원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소신대로 전 발언하는데 여러분하고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 일반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다 보면 방송이나 공영매체에서 보면 하도 공격을 당하니까 애들 마음을 읽어줘야 돼. 어떻게 읽어? 글씨로 안 써있는데. 주변에 지금 보면은 학부모님들이 본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그러니까 자기만의 해석으로 도출해내신 분들이 있어.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사업을 해서 돈을 갑자기 많이 버셨어요. 그래가지고 강남에 가서 한 거야. 아이들하고 이제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옛날 얘기예요. 애들이 어디서 모이기로 했냐면 골프장에 초등학생인데 골프장에서 모이기로 한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그게 의외로 많아요. 그분들 욕할 게 아니야. 근데 그 골프장 회원권이 8천만 원이야. 그 회원권을 사는데 8천만 원이라고요. 부모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아니 무슨 생일 파티를 꼭 저기서 해야 되냐. 저 되게 사악하다. 일부러 그 8천만 원 회원권 있는 사람들만 모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아이가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한다는 거야. 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그분들은 그런 정도의 소비가 가능한 분들인 거야. 아이한테 8천만 원짜리 회원권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제 생일잔치를 하기로 한 거야. 골프도 치려고. 근데 본인은 그럼 본인 딸 생일잔치 참여시키기 위해서 8천만 원을 써야 되느냐. 그건 개인적인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상처를 입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왜 나는 안 되지? 걔는 그런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모르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인지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인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8천만 원짜리 그 골프장 회원권을 아이한테 사준 사람들이 악마고 사회 악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낼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면서 우리는 피해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학적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길래 아이가 만약에 사춘기가 돼서 그런 사실을 못 받아들이고 되바라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강남에서 나오셔야죠. 제가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돈 문제는 아닌데 저희 학원에서도 고등학교인데 숙제를 하는 게 원체 느려요. 근데 좀 게으르기도 하고 의지도 약해. 그래서 제가 제 수업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모자 쓰고 들어오면 안 돼. 감기 걸린 거 아닌 이상 감기 걸리면 마스크 써야죠. 마스크 쓰고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지각하면 안 돼. 숙제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숙제를 계속 안 해요. 진짜 농담 안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래서 선행 수업을 빼고 뭐 숙제를 해보겠다는데 또 이유와 뭔가 되게 많아요. 이 친구 입장에는 자기가 느리니까 계속 자기가 뭔가 못 따라가고 억울하고 힘든 거야.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한 번 더 유예를 주고 이번 주도 수업을 왔어. 제가 이 친구 오래 가르쳤어요. 이제 이 친구가 또 숙제를 써오는 거는 거의 다 해왔어. 이전에 밀렸던 것까지. 근데 풀어오는 걸 하나도 못 풀었어요. 그리고 지각까지 했어. 지각한 게 지가 놓고 와서 뛰어갔다.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핑계가 있는 사람은 항상 핑계가 있고 항상 뭔가 억울한 사람은 항상 억울하다. 그러니까 제가 좀 몸이 불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몸이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저한테 배우는 애들이 아는데 제가 그때마다 막 억울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안 억울했냐라고 물어보는데 억울했지. 근데 억울하면 어떡한데. 뭐가 바뀌지도 않는데.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내 그 억울한 감정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뭔가 얻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다음 주까지 기회를 한 번 더 주는데 이제 오자마자 저한테 욕을 먹긴 했어요. 따로 좀 일찍 왔는데 오자마자 욕을 먹긴 했는데 다음 주까지 기회를 주긴 하는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하지만 다음 주에도 너는 또 안 해오고 다 밀려 있으면 다른 반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다른 반 선생님은 또 다른 식으로 운영을 하세요. 숙제가 저처럼 이렇게 타이트하진 않으세요. 저는 그 선생님의 수업 방식도 존중해요. 하지만 저희 학원의 트레이드 마크는 저니까 제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업을 못 견디면 그 반으로 가면 돼요. 그 반이 뭐 못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숙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저보다 기준이 낮아요. 근데 저는 이 반 수업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말했어요. 네가 계속 숙제를 안 해오고 다른 애들은 숙제를 다 해오는데 지각도 안 하고 너가 계속 여기 있으면 너는 네가 아무리 느려도 너는 여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된다. 이 무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라고. 이게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분위기를 해쳐요. 저는 이 무리 안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무리로 이동하길 권유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되지만 나 거기 안에 있고 싶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게 굉장히 잘못된 이론들이고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다 보면 희한찬란한 일들이 벌어져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어요. 여자 화장실하고 남자 화장실 있잖아요. 여자 화장실은 줄이 되게 길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 화장실은 보통 줄을 잘 안 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진짜 많이 넣었나 봐요. 그래서 법이 하나 제정됐어요. 남자의 소변기 숫자하고 여자의 배변기 숫자의 개수비가 여자 쪽이 좀 더 많게 해야 된다. 이 법이 발현되고 나서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이냐면 이미 있는 화장실을 확장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변기수를 빽빽하게 넣었단 말이야. 관공서 중에
축구 하는 데 있어요. 그 축구 실내 체육관에서 남자들이 보통 90% 활용하거든요, 거기를. 남자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를 제거를 했어요. 막 20몇 개씩 있는데 12개씩 제거를 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이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가 현실에 안 맞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은요, 각자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능력과 요구되는 기량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차별되고 받는다라고 하는데 버셔야 돼요. 제가 진짜 개그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버시면 되고 공부도 하면 돼요.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예요? 안 해요. 그냥 안 해요. 그리고 사춘기가 들어서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와 이런 경제적인 사유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애는 그런 거 몰라도 돼. 순수하고 밝고 맑고 자신있게 잘해줬으면 좋겠으니까 자신있게 싸가지가 없죠. 어떤 학교는요, 이게 보호하는 법이 계속 돼 있으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 얼마나 망쳤냐면 어떤 학교는 고등학교인데 애들이 왔는데 지각을 해요. 근데 제가 교복을 입었는지 사복을 입었는지 봐요. 요즘에 교복 안 입고 생활복 입잖아요. 사복을 입고 온 거야. 그랬더니 야, 너 집에 들렸다가 옷도 갈아입고 왔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래. 왜?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입어도 된대. 자유롭게 편한 복장은 뭐라 안 그런데. 야, 진짜 개똥통 학교야 진짜. 근데 이걸 선생님들을 욕할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민원들을 넣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긁혀가지고 난리 피는 학부모들의 피해망상에서 희한찬란한 일들이 벌어져요. 며칠 전에 그 어머니들의 야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최저도 못 맞춘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이들 말에 호언장담하거나 본인들이 계획을 잡을 때 종합전형으로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매번 들을 때마다 속이 다 시원해요. 박수 막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새겨들어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학생들 하는 말 부모 행동 다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좋은 댓글이 달렸는데 이거는 제가 뭐 나쁜 댓글 달렸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급발진하신 분이 하나 있어요. 좋은 땡땡님께서 예전에는 애들한테만 뭐라 하시더니 지금은 그냥 모든 사람한테 다 뭐라 하네. 말하는 내용 못지않게 말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갈수록 욕이 많아서 오타가 났네. 듣기가 힘드네요. 네, 나갈게요. 제가 듣기 싫으면 나가시라 그랬거든요. 예, 아시잖아요. 선택권이 있다고. 네, 나갈게요. 더는 못 듣겠어요. 참 지능은 안 났습니다. 서울대 나왔고 아이도 전교 1등입니다. 욕먹을까봐 미리 남깁니다. 라고 하는데 뭐 누가 피해자야 지금? 나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냥 제가 아무 말 안 할게요. 나 지금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읽기만 했어요. 알겠어요? 굉장한 피해를 당하셨네. 그거 어떡하죠? 예, 제가 뭐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예, 나가신 분은 뭐 잘 가시고요. 예,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은 학부모님들이 자기가 피해자 맞아요. 우리 어머님도 피해자는 맞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중세시대 있어요. 중세시대는 식사할 때 보면 식사하는데 옆에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막 그랬거든요. 중세에 있는 그 그림들 보면 대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근대에 오면서 막 촛불 켜놓고 막 그러면서 식사 예절, 매너 이런 거 얘기했죠. 요즘은 고리타분하다고 하는데 밥 처먹을 때 애들 보면 매너 아우 다 흘리고 처먹고 턱주가리에 구멍 났나 봐 진짜. 근데 아무도 뭐라 그런 사람이 없고요. 밥 남기는 거 나는 그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자기는 많이 먹은 다음에 버려도 그게 낫다는 거야. 배려라는 건 눈꼽맞지도 없는 거야. 얘가 사회성이 없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학부모 항의 들어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이 반찬을 못 먹는 거야 막. 그거 못 먹게 하면은 막. 그리고 애가 그거 막으면 이제 지렁이 발광이 일어나는데 그거 꽂으면 이제 나중에는 ADHD가 오는 거죠. 이제 자기가 주체가 안 되는 거야. 누구도 이제 제재한 사람이 없었다 갑자기 제재를 하면 이제 ADHD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ADHD가 있어요. 뭐 만능 치트키야. 우리 사춘기가 왔을 때 아닌 건 훈용을 하셔야 돼요.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거를 억제시키는 건 어렸을 때 미리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애가 감정이 고조돼 있어도 진짜 무서운 게 있다면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누그러져요. 왜? 감정 조절 장애가 아니라 진짜 무서운 사람이 옆에 딱 있잖아요. 그럼 감정 조절 잘해요. 아버지가 만약에 진짜 개무서워. 그러면은 옆에 딱 아빠 써가지고 딱 쳐다보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아빠가 딱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가 바로 감정 조절 잘해요. 착해져요. 진짜 착해져요. 이거 옛날에 막 자동차 시비 걸릴 때 보면 야 이 새끼야 문 열어 막 그런 다음에 문 열었는데 이따만한 사람 내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 봐봐. 감정은 그렇게 조절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남자애들 옛날 남성분들은 알아. 싸움할 때 보면 피지컬 싸움은 딱 밀리잖아요. 그럼 분했던 거 싸울 때 화났던 거 딱 가라앉아요. 이게 저도 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왜 합기도나 태권도 같은 경우 오래 하다 보면 겨루기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피지컬이 압도적인 애들한테 한 대 딱 맞아보잖아요. 그리고 몇 대 이렇게 맞아보잖아. 아 그러면 못 이기겠다는 게 감에 딱 와요.
그러면 우선은 순해져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서열이 생기고요. 여자애들끼리 모이면 왕따가 생기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식사 예절 이런 것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밥 먹으라 오는데 막 영상 앞에 틀어주고 입에다 떠먹이고 어렸을 때부터 잡으셔야 돼요. 밥 안 먹으면 다 굶겨버리고 뺏어버리고 막 어떤 엄마는 한 끼 큰일 나요 뭐 이러다가 나중에 애 낳고서는 먹어야 돼 분유값이 얼마야 이러고 있는데 애가 막 3살 4살에서 애기 때 말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애가 사춘기가 딱 왔을 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이유는 본인이 피해 망상에 젖어 있어요. 여기 이호유 님께서 초등 때 정말 많이 공들여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바로잡을 좋은 교육의 기회들이 많아요. 부모 말부터 좀 듣게 만들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위기를 딱 잡아야 돼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선생님 말씀은 잘 듣고 반드시 지키는 거라고 주기적으로 세뇌시켜 보내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세뇌시켜도 잘 안 지켜요. 근데 자유롭게 냅두고 애의 천성을 믿는다고 했던 그 아이 신앙님들께서는 애가 개판 5분 저러는 거예요. 분명히 언젠간 터져요. 그리고 누가 볼 때만 지켜요. 그래도 망각하는 게 아이니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약속 시간보다 늘 일찍 가도록 만드는 것부터가 사회성 교육의 첫 번째고요. 아이 실수를 할지라도 잘못을 했으면 부모가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서라도 아이에게 바로 가르쳐야 돼요.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갈 무렵 부모랑 조금씩 실갱이하고 본능적으로 말대답을 하면 요즘은 사춘기가 빠르다며 넘기지 말고 자아가 약간 생긴 어린이가 선을 넘을까 말까 살살 부모 간을 보는 거라고 보고 요때 온갖 수단 방법으로 아이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대답을 못하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사춘기인 제 큰아이는 오히려 지금 힘들게 하지 않고 학생의 본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보기 좋게 성장 중이고요. 이 모든 과정이 숨 막히고 힘 빠지고 눈물도 나요. 그래도 어째요? 부모잖아요. 가르쳐서 사회에 반기는 아이가 되는 데까지는 만들어 내보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본인의 교육관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물론 천성적으로 어디서 반려견이 태어난 경우도 있어요. 이건 뽑기를 잘못해가지고. 근데 보통은 부모가 그것들을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랑 몸싸움하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팔을 잡고 힘을 겨루기를 한다든가 엄마한테 오히려 뺏어간다든가 엄마한테 장난을 친다든가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 했다가 사춘기 오면요. 그 힘센 친구, 좀 리더 친구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 새우 잡밥 친구가 됩니다. 빵 셔틀. 학폭의 회부될 행동을 집에서 엄마한테 해요. 엄마한테. 시종이 돼서 와요. 이 말에 겁나 긁혀와. 막 주변에 보면. 햇살 반짝. 우리 집 사춘기 아들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엄마를 이겨먹으려는 거친 태도와 처음 들어보는 욕설들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이때는 무서운 아빠가 살해 협박을 하면 됩니다. 예, 진짜 미친 새끼들이지 아주. 그냥 뒤지게 혼나야 돼요. 저는 어떤 분들이 와서 여기서 욕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제가 뭐 욕한 게 몇 개 없어요. 새끼밖에. 듣기 싫으면 진짜 나가시면 돼.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엄마를 피지컬로 이길 수 있죠 아들들. 근데 이겨먹은 새끼는 패륜 새끼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디 엄마 손목을 잡고 엄마가 정신병 걸려서 날뛰는 거 아니면 사춘기라는 사춘기는 뭐 정신병이야? 호르몬 폭풍 떨고 앉아있으면 너네 분명히 알아야 돼.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 근데 꼴값을 떨고 사춘기 헤레비가 와도 애들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춘기가 오면 어머니가 뭘 상상하든 이런 게 진정 또라이구나라는 걸 보여줘 애들이. 그리고 부모한테 욕지거리 하는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저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새끼야 막 그러는데 어떤 애가 옆에서 친구한테 야 이 신발 색깔아 진짜 욕을 한 거야. 저한테 쌍욕 먹었어요 진짜. 욕을 쓸 줄을 모르는 거야. 지가 써야 되는 상황 안 써야 되는 상황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왜 선생님을 욕해요? 내가 너랑 같냐고. 내가 지금 초졸 애들하고 같냐고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런 식으로 뭐 피해 망상에 쩔어서 선생님은 되는데 나만 안 돼요. 너는 그냥 안 돼. 그냥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그냥 넌 글러먹었어. 그냥 댓글에 보니까 선생님 요새 피부 빛이 나십니다. 일단 댓글 달고 들을게요 라고 하셨는데 피부 이거는 방송이라 지금 화면상으로 좋아 보이는 거지 저도 이렇게 대추알처럼 쪼글쪼글합니다 지금. 이게 나중에 커서 느끼긴 하거든요. 사춘기 있던 애들도 바르게 자란 경우라면 아는데 DDSS님께서 유치원생 딸 한 명 키우는 아줌마인데 이분 영상 보며 오히려 제가 호강에 겨워 요강에 밥 말아먹는 수준으로 정신 나간 생각을 하며 자랐구나 많이 반성하게 돼요. 우리 딸 나같이 안 키우기 위해서 나부터 정신 차려야겠어요 라고 남기셨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자녀 키우면서 느낀 거지. 사춘기가 이제 나이가 먹고서 애가 사춘기가 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를 각오로 서로
싸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이의 성향보다 더 강성에 있는 사람이 집에서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여기서도 또 퇴로가 뭐냐면 엄마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막 나서가지고 막 말리시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그 금땡땡 그 아시잖아요. 그 프로 보시면은 진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그득그득 나오거든요. 분명히 애가 미친 행동을 해, 사춘기가 돼서. 그러면 약을 처먹이든가 아니면 아빠가 이제 출격을 해서 하려는데 거기에 보면 댓글에 폭력적인 아빠 막 이런. 아이가 선을 넘었기 때문에 부모도 선을 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미국 경찰은 저쪽에서 주먹을 쓰면 이쪽에서 곤봉이나 이런 걸 쓸 수 있고 저쪽에서 흉기를 들면 이쪽에서 권총을 쏠 수가 있어요. 물론 미국 경찰도 과잉 대응이 많죠. 법률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촉법이라 그래서 또는 아이들이 어리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선을 넘었을 때 진짜 농담하고 깃방맹이 맞고 다시 들어가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는 왜 얘기하냐면 뭐 폭력은 나쁘다. 그러니까 왜 나쁘냐고 그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애를 죽을 때까지 패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렸을 때 따끔하게 혼내면 되는 문제를 어렸을 때 따끔하게 혼내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계속 선을 넘고 또 이걸 보호하는 법안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그 부작용으로 이상 야릇한 기준들이 계속 우후죽순 생겨나고 망상들로 애들을 키워가면서 말도 안 되는 부적응 현상이 일어나고 사회가 혼돈에 일어나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사춘기가 오면 아이가 느낄 때까지 내가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집안이 쑥대밭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루하루가 막 스트레스 받고 진짜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계속 지옥이고 기뻤다가도 얘만 보면 미치겠고 이러는 상황이 계속 오고 있으면 어머니들 그 아시잖아요. 그 피마르는 상황. 그리고 아, 내 탓이구나. 알지 아는데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러면 어머니들한테 제가 많이 부탁드리는 건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랑 나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구나. 네가 진짜로 다 책임져야 되겠구나. 내가 얘가 잘못하는 걸 어떤 것도 나는 커버해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라 그러면 또 그건 못해.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야. 얘 삶과 내 삶을 분리하는 방법이 제일 적당하거든요. 그 지가 다 책임져가지고 인생을 조지든 말아먹든 요강에다가 비벼먹든 똥밭에서 뒹굴른 다음에 아 머드팩 좋아 이러고 있든 그건 본인이 할 거예요. 집까지 못 끌고 들어오게 해야 돼. 근데 이런 분리 조치를 못 하셔 부모님들이. 그러면 잃을 각오로 덤비셔야 돼요. 아이들도 잃을 각오로 오기 때문에 더 무서운 더 강한 꺾이지 않는 기준들을 들이댈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는 기준만 제시하고 겁만 줘도 됐을 거를 점점 크면서 계속 시도를 해요. 조금씩 선을 넘어봐. 이거 되네? 이것도 되네? 이것도 되네? 어머니도 봐봐. 학원도 어느 날 아파서 한번 빠지잖아요. 그럼 무슨 날이라도 또 한번 빠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학원 안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가 안 되는데 혼자 공부해보겠다 빡빡 우기고요. 본인 의사가 안 받아들여주면 나 안 움직여.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된다는 걸 허용한다는 걸 알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분이 여기 댓글 달았던데 코끼리는 어렸을 때 발목에다 쇠사슬을 달아놔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발목에 쇠사슬을 못 끊고 움직일 수 없어요. 족쇄를. 그래서 커서 나중에 족쇄를 걸어두면 그 족쇄에 걸린 줄이 아무리 약해도요. 코끼리는 그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사춘기가 들었으면 그런 선들을 알아야 돼요. 사회에서 그것들이 자유를 억압하고 억제하고 통제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들을 참고 견디면서 사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고 또 사회 구성 안에 개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작지만 농집된 공간을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들이 안 되니까 점점 더 커져가면서 타인의 자유나 타인의 불쾌감까지 조성하고 타인의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범주까지 확장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선을 넘는 행위를 방조를 하시면 이후에는 일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그 아이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거지만 어머님들이 바꾸시고 싶다면 정말로 전쟁하듯 살아나가야 되고요. 만약에 바꿀 생각이 없다면 아이와 내 인생을 분리해서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시간이 지나서 그 대가는 상당히 크게 돌아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사회가 점점 불치병에 걸려가는 것 같아요.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